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많은 ETF들이 있습니다. S&P 500을 예로 들면 스파이나 VOO, SPLG 등 다양한 ETF들이 있는데요.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지수를 추종하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운용 보수가 낮은 걸 선택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말하거든요. 오늘은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파이가 0.09%로 가장 높고 VOO가 0.03%로 중간입니다. 스파이는 S&P 500을 추종하는 최초의 ETF였거든요. 그만큼 많은 가입자가 몰렸는데 이후에 나온 ETF들이 훨씬 저렴한 운용 보수를 제공해서 고객들을 뺏기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SPLG라는 ETF의 추적 지수를 변경합니다. 예전에는 S&P 500의 대형주를 추종하는 ETF였는데 2020년 1월 24일부터 S&P 500을 추종하도록 바꾼 거죠. 그러면서 운용 보수를 0.02%로 낮췄습니다. 운용 보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운용 보수는 우리 계좌에서 따로 돈을 빼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ETF의 주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됩니다. 기초자산의 주가가 100에서 200달러로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1년 사이에 2배가 됐다면 1년치 운용 보수를 지급해야 될 겁니다. 예를 들어서 0.1%라면 주가가 200이 아니라 199.8이 될 것이고 1%라면 198, 10%라면 180이 되는 겁니다.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주가를 완전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운용 보수를 제외한 만큼 따라가는 겁니다.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운용 보수는 1일 단위로 적용이 되거든요. 1%가 연 운용 보수라면 그걸 365로 나눠서 매일매일 적용이 된다는 거죠. 실제로는 어떨까요? 연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스파이가 14.01% 상승하는 동안 VOO는 14.08%, SPLG는 14.1% 상승했습니다. 원래 표기되어 있던 운용 보수보다 조금 더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. 그 이유는 토탈 리턴까지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운용보수가 가장 비싼 스파이와 운용보수가 가장 싼 SPLG를 비교했을 때는 1년에 0.09%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. 1억을 투자했을 때 9만 원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. 사실 큰 수치는 아니지만 연복리를 감안했을 때 또 작다고 보기도 애매하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현재 스파이를 모으고 있던 걸 다 매도한 다음에 SPLG로 갈아타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매매 수수료와 심지어는 양도소득세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스파이를 모으고 계셨다면 이미 모아둔 거는 그대로 두시고 SPLG를 새롭게 모으신다거나 이번에 새로 진입하시는 거라면 SPLG를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S&P 500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로 운용 보수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. 간혹 운용 보수가 0.6%, 1%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특히 레버리지 ETF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ETF를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생각이라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대비해서 운용 보수가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